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어디일까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네, 바로 여기 써있죠. 질문인데 원산학사. 선생님 왜 원산이에요? 원산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 문이 열린 데가 어디예요? 부산. 그 다음에 열린 데가 어디죠? 원산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산으로 근대적 문물들이 빠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원산에 있는 사람들이 근대적 교육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원산학사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여러분들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최초의 학교. 최초의 근대적 학교임을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두둔두둔 두둔두둔. 최초의 근대적 학교. 최초의 근대 학교인데 여기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학교는 말이죠. 이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도 가르쳐요. 마치 고구려의 경당과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산학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80년대로 오면 여러분들 이때는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자, 그 선교사들이 지금 학교를 짓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학교를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배제학당이라든지 또는 여자 학교로서는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뭐 경신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또 이때 이제 80년대 요 라인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쭉쭉쭉쭉쭉 와서 여기 90년대 요건 좀 지나가고요. 사립학교로 좀 넘어와가지고 이 러일 전쟁 이 시기에 여러분들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왜 1904년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있었던 운동, 애국 개몽 운동. 애국 개몽 운동은 무엇을 포커스로 두고 있다? 언론, 교육, 식산, 흥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학교들이 있겠죠. 예, 그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냐면 오산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대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산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승훈 선생이 그다음에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잘 알고 있죠. 안창호 선생이 주도했던 그런 학교. 이런 학교들이 지금 사립학교였던 그 명맥을 잇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80년대로 한번 가보죠. 자, 사립학교에서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가 설명드렸는데 공립학교에서 최초는 또 어디일까요? 공립학교입니다. 이번은요. 국가가 세운 걸 학교라는 건데 물론 원산학사보다 좀 늦지만 어쨌건 이 공립에서는 좀 최초였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 원형의 모습이 어떤 학교이냐면 동문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문학. 근데 이 동문학은 여러분들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외국어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교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바로 이 86년도 이 유경공원 말 그대로 육성하는 거예요. 영재들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학교, 국가가 세운 그런 학교라는 건데 이 유경공원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유경공원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하얼버트 대표적인 인물. 이 외국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유경공원이다. 라는 건데 여긴 여러분들 이 고관 자제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 나중에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이 영의정 예를 들면 뭐 영의정의 그 자식이 왔는데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20점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유경공원에서는 20점이네 하고 20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또 이게 금수저 집안인데 이게 또 망신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체면이 있지.
이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점수 좀 이렇게 올려줘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그게 안 통해. What? 20점. So 20점.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당시 어떤 모습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이 안 가죠. 안 가니까 이제 고종이 여기 유경공원 안 가면 너희들 고위관직에 안 쓸 거야. 라는 그 엄포를 넣기도 하는데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이 헐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헐버트는 어디서 또 한번 등장하냐면 굉장히 진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 헤이그 특사 있죠. 헤이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80년대 요 라인인데 이제 90년대로 가면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이 반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교육 입국 조서는요. 언제 되었죠? 요거는 바로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발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소학교라든지 또는 사범학교라든지 또는 외국어 학교 이런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 그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까지 한성 중학교 한성은 여러분 서울이에요. 요 앞에 다 한성이 붙는다 보시면 돼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등장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육 입국 조서 이전의 학교와 교육 입국 조서 이후의 학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보면 이 1904년 요 라인을 전후해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재외동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1904년 라인 요 이 앞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한반도를 떠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는 여러분들 한반도를 떠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정착하는 그런 과정과 흐름을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여러분들 고통이죠. 그렇죠? 전혀 어떤 문화도 다른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고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혁신이기도 해요. 그 디아스포라의 혁신을 우리가 과감히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식 이민을 간 어떤 그런 지역부터 한번 볼 텐데 그 최초의 공식 이민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오! 하와이네, 하와이. 가봤나, 하와이? 신혼여행지, 하와이. 네. 근데 너무 멀어, 요즘은. 굳이 하와이 안 가도 저희 동남아 쪽에 좋은 데가 워낙 많아요. 옛날엔 진짜 동남아 쪽이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막 하와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 가면 너무 멀어. 멀고 물가도 비싸고, 동남아. 어쨌건, 이 하와이로 이제 처음 가는데, 가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외국인들이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신부를 구하려고 사진을 보내요. 우리나라 이제 신부들은 이 사진 보고 이 남자랑 결혼하면 되겠다라고 배를 타고 이제 간 거야. 사진만 보고. 가서 결혼한 남자를 딱 봤는데, 오 마이 갓. 누구세요? 사진 속에 있는 남자하고 실제 인물은 달라. 완전 달라. 사진 속에 있는 그 사진은 되게 젊은 사진인데 실제 만난 사람은 헐. 그럼 뭐 어떡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태평양 건너온다는 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럼 결혼해야지.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그 사진 결혼이 참 이때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와이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하와이에서 또 이동을 해서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요. 이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 선인장과가 있는데 그 아주 가시가 나와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작물 애니깽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그 애니깽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따면서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해요, 이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가서 독립공채라는 걸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행을 해요. 독립공채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임시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독립되면 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나라에 실체가 없는데 그 채권을 누가 사겠냐고요.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그 채권의 대부분 사들입니다. 정말 참 대단하다. 예, 진짜 이렇게 타국으로 왔지만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는 그리고 한반도를 어떤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분들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재외동포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들과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와 이민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